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 한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 샷에 착수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 누구부터 이 부스터 샷이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우선 당국자들은 두 계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취약 계층이 있는데요. 네. 미국 인구의 한 3%인 1,0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층은 5,400만 명이 되는데 이게 65세 이상일 경우에 그렇고요. 네.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또 5,240만 명. 요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계층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을 거론한 사람이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네. 어제 NBC 일요 토론에서도 거론을 했고 지난 주말에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또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부스터 샷이 이제 임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백신 효과가 그럼 없는 거 떨어지는 것 아니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그대로 뚫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 샷에 대한 언급을 좀 회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또 공중보건위생국장 또 이제 백악관 왈렌스키 CDC 소장을 비롯한 최고 당국자들이 이제 서서히 언급을 하고 있고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백신 제조사는 아예 준비 작업에 착수했음을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구체적으로는 면역 취약계층부터 아마 우선적으로 이제 부스터 샷을 맞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밝혔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FDA가 기존의 긴급 사용 승인서를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절차에 들어가서 이르면 아마 이번 주 안에 신속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수정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서 승인서를 좀 수정해서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보통 한 3차가 되겠죠. 파이저나 모더나는 2차까지 맞았고 존슨앤존슨은 이제 1차만 맞았기 때문에 2차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부스터 샷을 맞은 다음에 아마 준비가 되는 대로 노년층이 이게 6개월을 지금 접종한 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이상 되는 노년층부터 확대가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론되는 것이 이제 존슨앤존슨이 아무래도 한 방 맞으니까 한 번 맞고 이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델타 변이에도 좀 뚫릴 위험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이 접종한 사람들도 이제 부스터 샷을 먼저 맞춰주는 이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단서가 하나 나온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주 보건 당국에서 존슨앤존슨 맞은 사람 중에서 부스터 샷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별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표까지 했기 때문에 한 사흘 만에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앞에갖고 수목금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으니까 42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미 이제 승인 없이도 벌써 이제 부스터 샷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AP 통신에 보면은 이제 CDC의 통계를 보니까 세 번째 이상, JJ 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상을 맞은 사람들이 한 900명이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승인이 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부스터 샷을 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주 보건당국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연방하고 이 시범 실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위험하거나 좀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좀 질환이 있는 젊은 층은 이 백신을 두 번 다 맞았는데도
그냥 약국 같은 데 갖고 안 맞았다고 그냥 세 번째로 그냥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네. 사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보다도 전부 전체에서 적어도 면역 취약층에는 장기 이식자라든가 암 환자도 포함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아마 1,000만 명 정도가 되고 노년층이 한 5,400만 명이 시기는 9월이나 10월 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 면역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6개월 이상 지금 유지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이제 8개월 근 1년이라 되면서 면역 효과가 급속히 떨어졌는데 독감 시즌이 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이러니까 아마 지금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에는 좀 취약계층부터 이 부스터샷을 맞추려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건당국은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을 그대로 이제 빌려서 얘기를 하면요. 예. 백신 효과가 의문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누구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됐는데 이게 그 효과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 8개월 만에 떨어질 수도 있고 1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독감 예방 백신도 1년에 한 번씩은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것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중에 갑자기 떨어졌을 때 독감 시즌을 맞으면은 그야말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부스터샷을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기간이 통계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7월 31일자 93%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델타의 아무래도 백신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효과가 이제 미국 결과는 아닌데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보니까 파이자가 보통 95% 두 방 다 맞으면 95% 면역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한 8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취약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더나도 비슷하니까 94에서 한 88%로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 다음에 JJ 백신은 77%가 그렇고 그 다음에 돌파 감염된 데는 사례가 지금 미국에서는 1% 이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많아야 10%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2%로 나왔습니다. 돌파 감염되는 게.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서도 감염되는 그 숫자가 이제 그렇게 10%를 넘는다라는 효과, 그런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LA 카운티도 지난번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JJ 백신의 돌파 감염률은 0.27%. 아무래도 한 방 맞으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파이자는 0.15%, 모더나는 0.09%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부 1%도 안 되니까 그렇게 돌파 감염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눈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감염은 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중증 발병에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6개월 말씀드린 대로 듀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스터샷을 접종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상원 가결이 임박해졌다. 빠르면 내일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주말에 끝났을 텐데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밤 해서 두 차례나 60회 장벽을 넘었습니다. 또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이 토요일 날은 17명, 또 일요일 날 토론 종결에서는 18명이나 찬성표를 던져서 사람은 약간씩 바뀌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은 투표에 불참했다가 일요일 날 투표를 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를 했다가 또 찬성을 했다가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 내지 18명을 항상 찬성표를 던져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 50명을 합치니까 67 내지 68표가 나온 것입니다. 네. 60표만 넘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초당적인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이게 보통 끝나면은 그냥 그 정도 60표 장벽 넘으면 곧바로 파이널 보트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파이널 보트하고 지금 다른 사런을 가든지 아마 휴가를 좀 앞당겨서 빨리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휴가를 갈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예산 결의안도 아직 안 됐고 또 이것도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 해게티라는 상원의원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짜를 부리니까 룰대로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룰이 뭐냐면은 토론 종교를 하고 나서도 30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30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30시간 되는 게 일요일 일요일 밤에 토론 종결이 가결이 됐는데 그때부터 30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오전이 되는 이제 화요일 오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파이널 보트를 하면 되는데요. 파이널 보트는 또 51표만 되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가결된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 이게 쓸데없이 시간만 이렇게 보낼 바에는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그 사람은 또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반대표 던진 사람인데 뭐 그걸 또 68명, 67명이나 찬성한 법안 토론 종결했는데도 그걸 또 곧바로 표결을 이제 허용하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반대하면은 이제 유네니머스 컨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체기원으로는 30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오전까지는 확실히 상원 가결이 확실히 시되는 것이고요. 상원보다도 이번에는 또 이게 하원으로 넘어갔을 때 하원도 민주당 하원이 한 4-5명만 또 이탈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또 상원의원들보다도 또 초당적인 당파적인 그런 표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하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이 초당적 이슈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초당적 이슈로는 저는 이제 이 자기 지역구에서 이 사회 기반 시설 개선하는데 돈을 끌어오는데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만 해석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은 배경은 트럼프 제어하는데도 큰 이게 효과적인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게서 계속 지금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영향력을 막는데도 이 사회 기반 시설 아래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17명이나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까지 포함해서 17명, 18명이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워싱턴의 한민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